오늘 그 내용은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창조론 운동에 대한 개인적 회고와 전망입니다. 개인적이란 말은 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냥 객관적인 모든 창조론 운동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길고 하니까 제가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요. 뒤에 또 오늘 하고 난 뒤에 제가 조금 고칠 건 좀 고쳐가지고 전체 파워포인트는 따로 제가 우리 톡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창조론 운동 같은 건 이제 창조과학 운동인데요. 지금은 좀 다양화됐습니다만은 창조과학 운동이 시작된 데 가장 중요한 산파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CCC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나라 기독교 100년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하지만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 얘기고, 지금 와가지고는 전혀 다른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혹시 이분 열심히 유튜브 하는 우리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인데, 김범준 교수는 아주 그 창조과학의 존재는 과학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독서를 쏟아내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만큼 서로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썼던 그 창조론 대강자 시리즈 중에 제 마지막 7권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가 한국에서의 창조론 운동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거기서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걸 쓰기가 못해서 빼놓았던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인 뼈대는 이제 거기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몇 가지 저의 개인적인 연표입니다. 창조론과 관련된 개인적인 연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얘기를 진행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제가 창조론 충격을 받은 거는 1978년도, 그때 제가 대학원 석사 1학년 때인데, 주영은 박사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학생회 초청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창세기의 우주과학적 해석, 그 제목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창세기를 저렇게 과학적으로 볼 수 있구나,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계 복음화 대성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있다가 위턴 대학에 이제 잠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와서 위턴 대학의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과학에 대한 태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달라가지고 상당한 도전과 충격이 됐고요. 그게 중요한 그 모티브가 돼가지고 90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창조론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그때 제가 대학에서 부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부교수하고 있다가 토플 치고 GRE 치고 해가지고 위스콘신 대학원에 정식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과학사 공부에 이제 천착을 했고, 이어서 위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죠. 그게 제가 제 그 어떤 지적인 지평을 넓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인문학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인문학적인 소양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좀 생기게 됐고요. 96년에 창조론 대강자, 고민하면서 하는 말은, 젊은 지구론과 오랜 지구론 사이에 고민하면서 창조론 대강자를 출간했고요. 되게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003년까지 7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지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젊은 지구론이 맞는지, 아니면 오늘 주류 과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는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2003년도에 이제 7년간 고민을 하다가 프랑스 고생물학자인 조르지 퀴비에라는 분의 그 영어로 번역된, 그분의 책은 원래는 아마 프랑스어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라틴어가 아니고 영어로 번역된 책을 읽다가 다중격변론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이게 제가 가장 고민을 했던 단일 격변 및 젊은 지구론을 둘 다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매어 달리게 되고요. 그게 기초에서 쓴 첫 번째 책이 창조와 격변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오픈 포럼을 시작하고 창조와 격변 때문에 2008년도에 결국 창조과학에서 떠나게 되는데 뭐 떠나는 것이 좋은 말이죠. 쫓겨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지금 창조론 대강좌 시리즈를 시작을 해가지고 2022년 5월에 마지막 과학사 과학 철학 책을 출간함으로써 전체 이제 창조론 대강좌 시리즈를 완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중요한 연표입니다. 우선 먼저 창조론 운동의 선구자들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창조과학을 한국이랑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운동으로 만든 사람은 잘 아시는 헨리 모리스입니다. 이분이 그 창조론 현대 창조론의 역사라는 책에서 창조과학의 부활이야말로 20세기 말에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분은 부활이란 말을 써요. 왜냐하면은 원래 창조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성경은 창조과학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20세기에 다시 부활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넘버스라고 우리 한국의 창조론자들이라는 책이 번역돼서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의 그 책이 전체적으로 창조과학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거의 1000페이지 가까운 책인데 이 책에서 창조과학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졌는가 하는 걸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그 The Creationist라는 이 책을 쓸 때 이분이 제가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의 논문 지도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초고를 제가 읽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아마 지금 개정판일 겁니다. 초판에는 저한테도 고마웠다고 앞에 에크놀리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타이프로 쳐가지고 이렇게 바인드 해놓은 책을 제가 읽어드리고 많이 고치지 않았지만 그리고 꽤 제가 좀 여러가지 좀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아주 참 가깝게 지금 얼마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2002 작년에 세상 떠났습니다. 정말 탁월한 학자인데 저는 이분이 안식교 들어갔다가 안식교 교주 엘렌지 화이트에 대한 비판 때문에 안식교에서 축출당했죠. 이분이 만약에 우리 정통 교회 쪽에 있었으면 아마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의 교회사가나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역사를 한 분 중에 이렇게 탁월한 분이 있을까라고 제가 탐복을 할 만큼 정말 탁월한 분입니다. 하여튼 귀한 분이고요. 창조과학 이전에 한국에서도 뭐 제가 세계 역사를 살펴볼 수는 없고 지금은 한국에서도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창조과학회 시작되기 전에 한 두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분은 뭐 우리 한국의 이름으로는 개의돈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괴테라는 분인데 독일 사람은 아니고요. 미국 사람입니다. 뭐 독일 오리진이겠죠. 그 다음에 건국대 물리학과의 그 주영흠 교수님 얼마 전에 1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세상을 떠나셨죠. 로버트 괴테 교수님은 숭전대 지금 한남대죠. 거기서 이제 화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76년에 이미 성경과 과학이라는 과목을 계속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사실 창조과학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게이돈의 창조론 강의는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81년 한국 창조과학회 설립의 초석이 되었다.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저도 잘 아는 그런 분인데 한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주영은 박사님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조금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서울사대 물리과를 졸업하시고 이분은 거의 독학으로 히브리어하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성경 번역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거의 뭐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히브리어, 특별히 히브리어 실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석사과정 1학년 때 제 학교에 창세기 우주과학적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학교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기독학생에서 초청이 게 아니고 총학에서 이분을 초청해 가지고 이런 제목의 강연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창세기를 저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비교할 수도 있구나
그것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는 석사과정 1학년 때는 너무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충격은 받았지만 뭐 제가 공부를 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 박사님은 전형적인 진행적 창조론 혹은 날시대 이론 지지자였는데 창조학이 시작되니까 당연히 뭐 이건 전혀 뭐 빛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분은 참 아쉽게도 끝까지 이제 한국에 계시지 않고 미국의 자녀집에 가 계시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창조론 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것은 뭐 80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 516 광장,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죠. 거기서 이제 한국, 그 다음에 그 큰 세계 보고마 대생회가 열리면서 그 새틀라이트 컨퍼런스가 여기저기 열렸는데 12개가 열렸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GCC 정동셰펄, 옛날 정동셰펄입니다. 지금 부암동 아니고 정동에 있는 거. 거기서 이제 창조냐 진화냐라는 세미나가 있었고, 이 집회가 이제 한국 창조론 운동의 분수령을 이루었죠. 이때 오신 분들이 ICR 미국의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라고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죠. 여기 소장이었던 켈리 모리스, 그 다음에 뭐 같이 일했던 소속은 달랐지만 그 월터 브래들리, 그 다음 듀엔 귀쉬 이런 분들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강사로는 김영길 박사님이 참여하셨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이 통역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일로 도와고, 저도 그때 전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주로 이제 허드렛 일을 제가 했죠. 뭐 장례 정리하고 찬양 인도하고 이걸 제가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바로 그 끝나고 다음 날 아마 롯데 호텔에서 모였을 거예요. 한국창조과학회 창립준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창조론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게이돈 박사님은 미국으로 영구 귀국하기 전까지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ICR 문서들을 갖다 저희들한테 보급해주고 또 일부는 번역하시기도 하고, 첫 번째 책은 실제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이제 그 123 한국어 이름이죠. 웨슬리 웬워스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1935년생인데 65년도 나이 30살 때 미국 회사죠. 텔레스코픽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회사에 소속돼 가지고 청계천 하수 처리 전문 그 일종의 그 토목 기사죠.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거는 그냥 직업이었고, 실제로 이분이 했던 것은 지성인들을 상대로 문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서적과 그다음에 보급한 일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창조과학을 이제 창조과학과 관련된 서적 문서, 이분 자체는 학자는 아니에요. 선교사로서 문서 선교사로서 그런 것 초기에 많은 문서를 보급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창조학계 입장이 한쪽으로 치우쳤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조금 비판적인 자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처음에 이분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실은 그런 책들이나 이런 문헌들이 한국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 6개월은 조금 안 되나요? 8월 달에 시작해서 8, 9, 10, 11, 12, 1, 한 6개월 되네요. 6개월 준비해가지고 1981년 1월 31일 여의도 정경련회관에서 한국창조학회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날이 제 결혼 날짜였는데, 결혼 날짜 정해서 그 주례까지 다 정하고 난 뒤에 창조학회가 창립총회를 그날로 정하는 바람에 제가 결혼 일자를 일주일 땡겼습니다. 그래서 제 결혼 일자가 창립총회보다 일주일 전입니다. 1월 24일이 제 결혼 기념인데, 이게 원래 31일이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날입니다. 제가 옛날 모습인데 잘 안 보이죠. 밑에 그때 제가 앞에서 창립총회 하는데 앞에 뭐 여러 가지 사회하고 뭐 찬양 인도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역시 그 중심적인 일은 이제 김영길 박사님이 하셨죠. 김 박사님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안동분입니다. 안동 아주 그 안동 김씨 아주 양반 집안이죠. 그래서 원래 금속공학 하셨고 미국에서 석박사 하시고
나사 루이스 리서치 센터 연구원 하시다가 그 다음에 74년도 이게 중요한데 이분이 74년도에 나사에 계시면서 시온주의자이면서 세대주의자인 홀 린시, 헤롤드 린시라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돼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회심하게 돼. 물론 그분이 영어로 읽으셨죠. 그래서 김 박사님은 그래서 거의 세상 떠나실 때까지도 제가 보니까 거의 상당히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셨고, 그 다음에 창조과학 운동 자체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김 박사님이나 미국의 그 창조과학자들도 세대주의자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게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79년도 제가 석사과정 2학년 때 이분이 재래공학과 교수로 카이스트에 오셨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대로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취임해서 은퇴하실 때까지 4번 창조론 한동대 총장을 역임하셨고요. 이 김영길 박사님과 그 형님 되는 김호길 박사님은 친형제간입니다. 김호길 박사님 잘 아시는 대로 포항공대 초대 총장을 하셨죠. 그러다가 운동회 체육대회 할 때 뭐 좀 불의의 사고로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분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김 박사님이 지구 우주가 6천년 됐다는 젊은 지구론을 막 주장하니까, 김홍길 박사는 물리학자거든요. 이분 아마 핵물리학을 하셨을 거예요. 김 박사님이 너 정신이 있냐? 이건 제가 김 박사님 집에, 김영길 박사님 집에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잤거든요. 그때 이제 총각 때. 그래가지고 그 지구와 우주가 6천년 되었다는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동생이 주장을 하니까 니 도대체 정신이 있냐? 꾸중을 했다고 제가 김 박사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뭐 그렇게 뭐 형님이 아마 뭐라 그래도 원체 그 확신이 강하시니까 김 박사님은 이제 변함이 없으셨죠. 초기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그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제 한 19명의 발기인과 2명의 고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123 웨슬리 웬워스하고 다음에 로버트 게테 이 부분도 들어있고요. 저는 저하고 어디 갔나 여기에 참 갑자기 안 보이는데 두 사람이 대학원 학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딴 분들은 되게 그때 이미 교수로 계시는 그런 분들이, 심영기 박사님 제일 밑에 있네. 심영기 박사님 그래도 고려대 화학과 석사과정에 계셨어요. 이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초기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여드렸지만, 뭐 저하고는 심영기 박사님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사회적으로 좀 유수한 대학의 교수님들이고 또 연구기관의 그런 박사님들이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진화론 틀렸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굉장히 매스컴의 반응이 뜨거웠죠.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 매스컴뿐 아니라 일반 세속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를 해줄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대중 강의를 했던 사람이 김영길 박사님 제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 계셨던 김혜리, 심영기, 여기도 고려대 학생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나중에 인제대 교수를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지만 강의를 잘하세요. 그 다음에 화학연구소 노정구 박사님, 한양대 최명준, 서울대학의 김정욱 박사님, 연세대 김정한, 그 다음에 저하고 요런 정도가 소위 1세대 대중 강연 연사들이었죠. 그래서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교계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이 되고요. 이때 창조과학자들이 사용한 자료는 ICR에서 줬던, ICR 지도자들이 여기 와서 강의하고 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슬라이드, 그때는 이제 파워포인트나 무슨 이게 아니고요. 슬라이드를 줘가지고 슬라이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강사들끼리 나누어 가지고 그 강사들의 전공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미국 ICR 지도자들이 준 데다가 자기 전공과 관련된 몇 개 슬라이드를 더 해가지고 대중 강연을 다녔어요. 그때 슬라이드 만드는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다 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슬라이드를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김 박사를 빌려가지고 우리 학교 앞에 있던 미도사라고 하는 그런 사진관에 가가지고 대량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배포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성장했죠. 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또 준회원으로 그게 참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때 엄청나게 많은 대중 강의를 했는데 그 강사료를 다 헌금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다 김영길 박사님이 제일 많은 돈을 헌금을 했죠. 제일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리고 교회나 그 다음에 선교회 혹은 대학생들 모임 이런 데서 많이 초청을 받았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후원은 CCC였습니다. CCC는 경제적인 후원보다는 일단 그 세계보건과 대세회를 CCC가 주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창조냐 진화냐 하는 그 세미나조차도 이제 정동 셰프에서 했고, 그 다음에 김중근 목사님 배려로 여러 동안 독자적인 사무실 갖기 전에 창조학교 사무실도 CC 건물 내에 물론 책상 하나 준 거지만 그 내에 있었고, CCC의 그 학생 조직을 통해서 캠퍼스 창조학 강연이 아주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중근 목사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었고요. 초기에 그 창조과학회는 간사들의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일대 간사가 행정간사라고 우리는 불렀는데, 일대 간사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려대 화학과의 심영기 박사님, 제가 이제 2대를 했습니다. 3대가 명지대 교수를 했던 이웅상 박사, 4대가 지금 배영수 교수, 지금 성균관대학에서 아마 특훈 교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5대가 조정일, 이제 그때 나중에 이제 전남대 과학교 생물교육과 계시다가 지금은 미국으로 계세요. 그 다음에 6대부터가 이제 조대경 간사가 취임했죠. 딴 분들은 다 이제 공부하던 분들이 돼가지고 짧게 6개월, 1년 하고 다 그냥 뭡니까 대학으로 가고 아니면 또 미국으로 유학 가고 해서 없는데, 조대경 간사는 84년부터 98년까지 그야말로 한국 창조과학 운동의 중흥을 이끌었던 그런 분이죠. 위에 보면 저 왼쪽 위가 오른쪽 위가 심영기 박사님, 그 다음에 저고, 그 다음 배영수, 그 다음에 이웅상, 그 다음에 왼쪽에 그 밑에 왼쪽에가 조정일 박사입니다. 이분들이 초기에 아주 그 열심히 일을 했고,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오늘 지금 창조를 오픈 포럼의 공동 대표이기도 하고 저하고 둘이 시작할 때 같이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대경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대표 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연 전업으로 그냥 먹고 사는 생업으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뉴스레터 창조도 시작을 하고, 편집부, 출판부 편집인으로 출판사 등록해서 출판사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지금 김영길 박사님, 그리고 조대경 목사님이 글을 잘 쓰세요. 뭐 아시겠지만 이분 등단한 문인입니다. 이공계 사람인데 어디 글을 그렇게 잘 쓰는지 아주 글을 잘 쓰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김영길 박사는 재래공학자로서 뭐 글이나 말은 그렇게 좀 능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미끈하게 쓴 글은 다 조대경 목사님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영길 박사님 이름으로 나간 글들도 대부분 뭐 공정한 책은 100% 조대경 목사님 썼고, 그렇지 않은 김영길 박사님 이름으로만 나간 글도 상당수는 사실은 조 목사님 쓴 글입니다. 그만큼 조 목사님이 엄청나게 참 재능도 많았고, 초기에 그 창조과학회가 통일교 단체가 아니냐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임원으로서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과학회 발기인 중에 카이스트 교수였죠. 기계공학과 정명균 교수인데, 이분이 실제로 대학 시절에 원리 연구했던 통일교 서클에 가입해서 학생 지도자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나중에 알았죠. 그분 때문에 오해가 있었고, 나중에 또 창조학회를 처음부터 후원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최순영 당시 신동아그룹 회장이었는데, 이분도 통일교와 관련돼 있다 이런 루머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영 회장 장로의 누나인 최모 씨가 문선명의 정부다, 그래서 혼외자를 출산했다, 뭐 이런 소문이 막 떠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퍼뜨린 사람이 LA 교포신문 코리아 선데이 저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명예훼손으로 걸려가지고 아주 구속되기도 하고요. 다행히 이제 최순영 장로나 이런 분들은 전혀 통일교와 무관하다 이제 이게 밝혀졌고, 정모 교수는 결국은 통일교 관련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창조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창조학계 통일교 관련된 그런 소위 오해는 많이 풀렸죠. 시작되면서 이제 대중강의를 막 퍼지고 온 교회, 그 다음 일반 매스컴까지 이제 떠들썩하게 되면서 우리가 출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첫 번째 그 출판 프로젝트를 한 것이 혹시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쓴 책이라기보다도 ICR에서 나온 자료들을 갖다가 이 챕터 저 챕터 이렇게 해서 챕터를 맞추어 가지고 일종의 번역 편집한 그런 책입니다. 물론 뭐 일부 쓰기도 하고요. 그 책의 그 뭡니까 편집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사과정이 2년 차였는데 행정간사를 맡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편집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의 한 절반에 해당하는 화석학적 고찰과 마지막 연대 측정의 과학성, 뭐 제가 썼다기보다도 편집한 거죠. 번역 저술을 해서 이 책을 썼고요. 그야말로 이거 한다고 지금처럼 뭐 우리가 이렇게 워드프레스가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지로 그 출판 골목에서 영세한 그 재판업자하고 앉아가지고 밤을 새면서 여관방에서 이틀간 밤새면서 사실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책이 81년 8월달 창립총회하고 한 6개월 7개월 뒤에 출간됐는데 수십 세를 찍었을 겁니다. 그 책의 출판에 있어 가지고 흥미로운 사실이 그 책의 뒤에 부록으로 Evolutionary Theory Under Fire, 우리말로 한다면 뭐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는 진화라는 제목으로 그 유명한 그 일종의 사이언스 리포터죠. 영국의 로저 어윈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었어요. 그게 당시에 1980년 10월부터 10월 16일 19일까지 그러니까 창조학과 81년 1월이니까 바로 직전에 열렸던 시카고 자연사박물관에서 그 이런 제목의 그런 대진화라는 제목의 그런 학회가 모였습니다. 한 150명, 160명 정도 전 세계 진화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회를 했는데 그 학회 내용이 사이언스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보도 기사를 누가 썼는가 하면 바로 라저 어윈이 썼는데 이 제목만 가지고 봐가지고 이 진화론이 아주 그 논쟁이 많고 엉터리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실제 내용도 보면 상당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그 책에 뒤쪽에 그 부록으로 넣었습니다. 넣고는 김영길 박사님이 그 읽어보고서 너무 아주 글도 잘 쓰고요. 원래 그 라저 로윈이라면 정말 글을 잘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에 쓴 글을 보고서 그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인용을 하는데 당신은 소진화로부터 외사파이어 대진화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한국에서 한 권의 책을 내면서 당신이 쓴 원문을 우리의 책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혹시 다른 참고 문헌이 있는가? 그리고 혹 당신들이 하는 컨퍼런스에 우리들이 옵서브로 참석할 수는 없겠는가? 어쩌면 당신은 끝없는 크리스찬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 아주 순진하게 글을 쓰셨죠. 정말 실망스럽게도 러윈의 답장은 전혀 기대 밖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는 당시 참석한 제가 그 편지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대로 제가 번역한 겁니다. 당시 참석한 시카고 학회의 과학자 중 진화의 사실성을 문제 삼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단지 우리는 진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토론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편지는 고맙지만 자신의 입장을 창조론의 근거로는 삼지 말아달라. 아주 참 정중하지만 참 아주 실망스러운 답이었죠. 저는 사실 그 책을 편집을 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물리학으로 박사해서 뭐 하겠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이언티스트로 부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 제가 물리학과 박사는 2년 차였는데 이거 중퇴하고 헨리 모리스한테 편지해가지고 그분이 계시는 창조과학 연구소하고 그 연구소에서 운영하던 애크레디테이션 받지 않은 대학원이 있어. 전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게 내가 거기로 박사하러 가면 안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모리스 박사님이 친절하게 또 대답을 해 오셨어요. ICR에는 아직 박사학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만뒀습니다. 저 밑에 있는 그림이 지금은 저 ICR이 텍사스로 가서 굉장히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그때는 시골 목욕탕 같은 조그만 건물이었어요. 저는 여기 여러 차례 제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녀왔는데
사실은 뭐 전혀 박사학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죠.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창조학회 지부가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뭐 아무래도 제일 먼저 생겼던 데가 서울이고, 서울은 본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대등 연구단지에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전 충남 지부 두 번째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국에, 그리고 이제 제가 경북대학 83년 가을에 제가 내려갔는데, 그래서 대구 경북지부가 84년에 시작이 됐고, 그 외에 국내외 많은 지부들이 만들어져서 지부들이 다 지부장들이 강사해가지고 강사료 가지고서 지부 운영하고요. 간사들 월급 주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해야 될 건 그때 이제 창조과학회에 관련돼 가지고 카이스트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재영 박사, 정익원 박사,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창조과학, 카이스트 창조과학 연구소를,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창조과학이 한쪽으로 치우쳤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는 살짝 이름을 고쳤습니다. 여기다 같은 RACS, 렉스라고 했는데, 그 Research Association of Creation Science 하다가 나중에는 살짝 바꾸었어요. 여기다가 Creation하고 Science 사이 and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Research Association of Creation and Science 하면서 한국어 이름을 살짝 바꾸었어요. 창조론 연구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나보다 그 눈치 못 챘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그 창조과학 연구에서 그래서 창조론 연구회로 살짝 바꾸었죠. 지금까지도 아마 그 맥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나온 분들이 후에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해서 젊은 강사로 수고를 많이 했고요. 저는 사실은 창조과학회에 이제 참여를 깊이 하면 할수록 이것을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미국의 그 ICR의 지도자들의 그 뭡니까 그 슬라이드나 그분들의 책을 갖다가 이렇게 저거 그냥 베끼기만 해가지고 너무 속이 차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만 보니까 그분들도 그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과거엔 전문가였는데 지금은 전혀 연구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고, 또 많은 분들이 전혀 자기 그 얘기하는 분야하고 관계없는 그런 분야 분들이 많고 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그때 제가 부교수였는데, 부교수 하다가 제가 토플 치고 그저 GRE 치고 해가지고 미국의 위스콘신 메디슨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에 제가 대학원에 과학사학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란 넘버스한테 제가 지도교수를 하셨는데, 제가 거의 공부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최인식 박사라면 이분이 마취과 의사였을 거예요. 경북대 의대로 나온 분인데 이분이 아주 ICR에 심취했던 분이에요. 창조과학이. 그래서 저보고 전화를, 그때는 전화비도 싸지도 않았습니다. 90년 후반이니까요. 1990년 후반이니까 아주 오래 전입니다. 굉장히 비쌀 텐데 그건 2시간 가까이 왜 그 공부하러 왔느냐. 이분은 그리고 ICR의 굉장한 후원자이기도 했어요. 사실은. 저보고 전화로 왜 더 공부하려고 하느냐. ICR 연구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다만 ICR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하고 저보고 아주 굉장히 공부를 하는 데 대해서 디스커리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연구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제 저나 조금 그 원동현 박사 같은 몇몇 젊은 학자들이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남고 따라가기만 하냐, 우리도 뭔가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노화 방지의 안전성 연구라는 것을 하게 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분한테 이제 프로젝트로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해가지고 이제 선발된 분이 이제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하셨던 홍석은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 안전성 연구를 수행하게 했는데, 그 정부에서 돈을 내는 그런 회사 기술 연구소인데 주려면은 정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수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분한테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회사기술연구소는 굉장히 뭐 우리나라의 아주 중추적인 모든 선박 관련 연구하는 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데 제일 문제가 돈이에요. 그분들도 뭐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연구팀들하고 일을 하는데 또 그 회사기술연구소의 시설이라든지 다 조직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는 3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새 3천만 원은 뭐 그렇게 안 큽니다만 연구비로서는.
그 당시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돈을 낼 수 있을까? 근데 막 찾았는데 다행히 권도원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그 한의에 관심 있는 분은 활체질 한의학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권도원 장로님이 활체질 한의학 창시자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사진도 있지만 생년월일을 1921년에 태어나셔서 재작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만 101세를 사신 분입니다. 팔체질 한의학 하신 분답죠. 예. 이분이 사실 기쁘게 내가 건강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않겠습니다만은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소위 그 노화의 방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축소 모형을 제가 알기로 12개, 13개인지 이걸 만들었어요.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어느 게 가장 여러 가지 그 홍수 속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노화의 방주는 속도는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선형을 만들어서 그 돈이 드는 겁니다. 다 그 연구소에서 뭐 매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 박사 팀이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야말로 좀 지나칠 정도로 이 밑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때 마지막 이게 제일 노화의 소위 가로 세로 높이 방주의 선형하고 제일 같은 거예요. 요걸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2m 정도, 2m 조금 안 되는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가 이제 그 비율이 맞게 해가지고 회사 연구소 내에 거대한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공적으로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50cm 파도는 뭐 외해에 나가게 되면 얼마가 된다. 이게 다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실험을 하는 소위 보건 안정성이죠. 이걸 할 때 저도 그때 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사진을 찍고 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의 그 결과는 뭔가 하면은 30m 파고에도 안전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실제로 바다에서 있었던 파도 중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파도는 30m였다. 그래서 30m가 이제 기준이 됐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 실험이 1992년 6월에 그 수조 실험이 있었고 저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그 한국일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반 매스컴, 뭐 기독교 매스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보도가 됐고 이게 그 연구에 참여했던 홍석원 박사님 팀 자체들도 다 물론 그 팀원들도 크리스찬들이에요. 대부분 다. 제가 다 아마 크리스찬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연구는 참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KBS, MBC 같은 이런 데서도 막 보도가 되고요. 과학 동화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정말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좀 실패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과학 교과서를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창조론 교과서로 또 하나는 창조과학 교육관을 건립하자 하는 것인데 사실 그 실패를 했어요. 상당히 좀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죠. 교육부가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5년마다 교과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5차 교과서 개정할 때 저도 저자로 참여해가지고 제 책이 한번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이때 이제 그 교육부 고급 교과서 검증을 공고하는 걸 듣고 어차피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이거든요. 초등학교는 국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마침 이걸 하려면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스폰서라는 게 출판사예요. 그 출판사 중에서 뭐 기독교 출판사 할까 어떻게 하다가 당시에 계몽사가 사주가 크리스찬이었고 기쁘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계몽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교육부의 교과서 검증에 이제 신청을 했어요. 우리도 하겠다 해가지고, 근데 저자로서는 이제 이화대학의 그 생물과 교수였던 이양림
박사님하고 이광원 선생님은 서울사대 생물교육과 나오신 분인데, 이제 그 당시 아마 서울과학고등학교 생물 선생님 하고 계셨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교장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 두 분이 참여해서 가장 적절한 저자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계몽사가 후원해가지고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을 써가지고 초고 우리 내부적으로 읽을 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글을 잘 쓰셨어요. 생물 하신 분인데 글을 참 잘 쓰셨구나. 그리고 내용 구성이라든지 기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그 당시 문교부였죠. 문교부에서 요구하는 저자 지침도 잘 따랐고 뭐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1차 심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심사도 뭐 무난히 통과하고요. 근데 이제 이때쯤 해가지고 좀 김영길 박사님이 좀 실수를 하나 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끝나서 그야말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났죠. 몰랐는데 그쪽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니까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다 뭐 아시겠지만 다 뭐 교육부의 편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사실은 그 진화론 가르치는 분들의 또 제자들이고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1차, 2차, 1차하고 1차 다음에 기본 적어도 통과를 했는데, 나중에 2차에 대한 그 개정 지시서가 왔는데, 이건 도저히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도저히 개정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조와 관련된 내용을 싹 다 빼라. 사실은 창조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책 전체에서. 그런데도 결국은 무리한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1차 심사 합격하고 2차 최종 심사에서 불합격한 거의 유일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행정 소송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좀 바르지 않다. 그것도 역시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불합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했지만 대법원까지, 나중에는 그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행정소송도 다 기각됐고요. 제가 이거 뭐 자세하게 소송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론 교과서도 했지만 실패했어요. 이게 정말 아주 뼈아픈 실수인데, 사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교과서 저자들한테 지침서를 내려보냅니다. 어떤 교과서 미리 할 때 거기에다가 아예 그 일 나고 난 뒤에는 교과서에 창조론 관련 내용 넣지 말 것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걸 보고서 저는 뭐 물리학 교과서 고등학교 물리 2, 그러니까 이과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 제가 썼는데, 그때 거기는 뭐 그런 말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문제가 안 되는데 생물이나 기타 이런 분야 쓰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는 이제 더 이상 창조론 교과서를 못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교과서는 실패를 했고요. 그게 돼가지고 그게 기점이 돼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제 생물 창조론 교과서 쓰는 거는 하지 말자. 저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우리 지구과학 하신 분 몇 번 하고 엮어가지고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왜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고는 이제 제가 한 게 창조론 교과서 보조 교재를 만들자. 교과서 정부의 검인정이 필요한 교과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사실은 지금의 창조론 대강좌 시리즈가 된 겁니다. 그 뒤에 또 하나는 진화론자 논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왜냐하면 교과서를 창조론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진화론자들이 이게 전에는 무시했는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구나 해가지고 창조론 진화론자들의 논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KBS에서도 하고요. 그 흥미로운 것은 진화론자들하고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에 나선 사람이 진화론자들도 다 예수 믿는 장로들이고요. 창조론자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자들은 다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이고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한 거예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으니까. 그 뒤에도 몇 차례 있었고요. 이제 저도 직접 이제 그 논쟁에 참여를 했는데, 서울에서 했던 논쟁이 아니고 제가 경북대에 있으면서 1995년에 대구 계명대학교 철학과가 있어요. 거기서 희한한 그 오랫동안 하는
소위 위클리 세미나가 있는데 그게 계명대 철학과 목조 철학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철학 세미나에 누가 별로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들 많이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건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싸움이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하는 구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할 만한 그런 주제가 없나 찾다가 창조론 진화론 싸움을 붙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창조론으로는 저를 초청했고 진화론은 우리 학교의 지구과학교의 양성영 교수님이라고 하고 이제 학렬도 갖고 제 형님빨입니다. 실제로 그 중생대 고생물학 전공한 분이 아주 그 한국의 고생물학 회장도 하시고 한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리더 중에 한 분이죠. 이래가지고 이분이 서로 일종 싸움을 붙인 거죠. 그래가지고 계명대 목요철학 세미나 역사일에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동서문화회관이라고 굉장히 큰 강당이 있는데 그게 꽉 차고 중간에 이게 막 사람들이 의자가 없어가지고 그 통로에 막 앉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즐겁게 잘 했죠. 근데 저는 저희 학교 같은 또 학교 사범대학 선생님이고 저보다 또 종중의 형님이기도 하고 이래서 마구 얘기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어떤 얘기를 잘 했습니다. 저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신문에는 양성현 교수의 표현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두 번째 또 했어요.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제가 있던 물리교육과 졸업생들하고 그다음에 양 교수님이 계셨던 지구과학 교육과 졸업생들이 다 나가 교사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 번 더 하자 이래가 대구 과학교육원에서 또 한 번 했어요. 그때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주 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또 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많은 그 진화론자들의 반발, 그 전까지는 무시했는데 이제 창조론자들이 시끄러우니까 반발을 했고 반발한 중심에 계셨던 분이 한 분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던 한림대 과학사 하셨던 송상용 선생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전북대 이병훈 우리 교수님 전부 개인적으로 다 아는 분들입니다. 김명자 교수님, 장기용 교수님, 뭐 아까 얘기했던 양성영 교수 서울대학의 주광열 교수님, 물리학과의 장혜익 선생님은 제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진화론 쪽에 쓰셨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비판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썼던 글이 아마 공식적인 뭐 어떤 저널에 나온 건 처음일 겁니다. 제가 오래됐어요. 제가 보니까 87년 12월이더라고요. 과학적 창조론 비판에 대한 소고로 해서 제가 썼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과학의 약점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기초가 조금 빈약했어요. 왜냐하면 공학도나 사이언티스트가 다 모이다 보니까 그게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대주의라든지 엉뚱한 대로 지금 막 가고 있는데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대중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창조과학 운동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신학교 교수들이 아마 여기에 뭐 코멘트를 할 수 있었으면 여러 가지 아마 어드바이스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언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창조과학 교육관도 실패를 했는데요. 창조과학 교육관은 이제 김영길 박사님이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창조과학 교육관 만들자 해가지고 500억짜리 만들자. 이게 지금부터 30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요즘도 500억 원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때 같으면 요새 같으면 한 10배 정도 될 거, 한 1조 단위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거 하다가 결국 어떤 무산이 됐습니다. 그 돈이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정부가 하기도 힘든 돈인데 그래서 이것이 무산되면서 이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것이 창조과학 전시관입니다. 창조과학 교육관 몇백억짜리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박명균 지금 명지대 명예교수를 하시죠. 박명균 교수님이 청룡 빌딩의 여원 박사님의 소유 빌딩입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그 엑스포 대전 엑스포 바로 옆에 있어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공간을 빌려 가지고 창조과학 전시관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박명균 교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도원 그 팔체질 한의학 창시하신 분의 사위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참 또 후원도 끌어오고 실제로 창조과학 전시관도 뭐 돈이 건물을 짓는 건 아니지만 돈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한 1.5억 정도 됐는데 그 돈도
사실은 대부분 돈은 우리 강사들이 강사해가지고 강사를 헌금한 거예요. 지역 교회상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1.5억짜리 모금해서 하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엑스포 동안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건 뭐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창조과학 교육과는 실패를 한 거죠. 이제 좀 창조과학회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좀 치밀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와가지고 또 사기를 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쿠즈네초프라고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막 자기가 막 몇 개, 박사학위도 몇 개가 있다 막 얘기를 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1992년, 94년에 모스크바에서 국제적인 창조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하는데 그때 그 모임에 한 400명 이상의 러시아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아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실제로 러시아 공립학교 과학교육에 뭐 창조과학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랬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한국창조과학에서 그분을 국제학술대회한테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와서 막 그냥 프로모션을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자신한테 미화 3만 불 연구비 제공하면은 화석 자료를 통해서 특별히 그 시베리아에서 발굴된 맘모스라든 이런 화석들을 통해서 창조 증명하겠다. 이래가지고 솔깃하게 해가지고 그때도 역시 권도원 장로님이 후원을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그걸 떼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요새도 어찌 뭐 몇만 불 되는 돈인데 그 작은 돈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과학사고 넘버스 저희 지도교수 됐던 넘버스 교수님에 의하면 이분은 나중에 그 전부 다 그 뭐 논문을 냈다고 하는데 뭐 전부 밑에 저 거짓말 조작한 논문이 뭐 무려 50편이나 되고 이래가지고 이분은 아주 나중에는 완전히 학문적으로는 내장이 된 것이죠. 97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도 미국에서도 부도수표 사용해서 또 5개월 동안 감옥살이도 하고요. 이런 분이 와가지고 세계적인 학자라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창조학회가 조금 더 친밀한 그런 행정체계가 있었더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조학회가 김영길 박사님 역시 그 참 훌륭한 공학자였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연구 특별히 그 재료공학 연구는 잘 하셨는데 창조과학 연구 쪽에는 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창조과학회는 선교회지 연구 집단이 아니다.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대조차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연구 열정이 많았던 이건창, 권오병, 김두식 이런 분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이건창 교수는 성균관대 가고 권오병 교수는 경희대, 김두식이 경북대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나 창조과학회에서는 젊은 지구론과 노화 홍수론, 단일 객변설이죠. 중심으로 해서 창조과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보다는 대중적 캠페인에 창조과학회가 이제 집중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교회적인 캠페인은 잘 됐는데 그러나 학계에서는 존재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제 교회에서 많은 돈을 지원하다 보니 돈이 생기고 힘이 있게 되니까 원래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조금 위지다 하잖아요. 이제 인문학자들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연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뭐 저하고 원동년 박사 며칠은 이렇게 우리가 나무 그 슬라이드 가지고 얘기만 하고 다녀서 되겠나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연구를 크게 하지도 못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연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점점 좀 세그리게이션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199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이제 김영길 박사님이 한동대 총장으로 가시면서 차기 회장으로 송만석 박사님이 2대 회장을 했는데 뭐 이분 뭐 선출된 건 아니고요. 본인이 하겠다고 막 나서는 바람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회장이 된 건데 그 뒤로 송 박사님이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간사들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조도영 목사입니다. 조 목사님 그때 결국은 나오게 됐죠. 조 목사님 사임하게 되고 조 목사님 나와서 신학하고 그 다음 교회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여기저기 학교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조직이 엉성하게 되다 보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오래 못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초기의 그 발기 멤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사일런트 엑소더스를 하게 됐죠. 뭐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장건식 교수, 카이스트, 이분은 나중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어. 그 다음 최영상 박사님, 고대 부총장까지 했지만 결국은 나서지 못했고, 노정구, 유관영, 이원호, 열차 초기 사실은 개국 공신들입니다. 이분들도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나갔죠. 나간 분들 중에 딴 사람도 놔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웨슬리 웬트워스 같은 분은 참 귀한 분인데, 이분은 1990년대 초반에 어느 창조과학회 집회에서 헨리 모리스를 비판하는 책을, 자기가 쓴 책도 아니에요. 나무 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분이 늘 책 장사를 하셨는데, 그걸 판매한 것 때문에 김영길 박사님부터 다시는 창조과학회에 오지도 말고 책을 팔지도 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만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이고. 그 다음에 김정욱 박사님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은 같이 온누리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의 교회 재정 사용에 실망해서 온누리교회를 떠났고, 따라서 창조과학회도 거의 떠나게 되고, 연세대학의 김정한 교수님은 온누리교회가 한동대를 지원하는 재정적으로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박사님은 온누리교회에서 창세기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랬던 분인데, 한동대 분규를 뒤에서 부추긴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결국은 온누리교회와 한동대를 다 떠나게 되고요. 내부에서 이제 파열된 그 파열음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창조과학회 내부에서조차도 6000년 지구 우주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런 자성하는 소리가 다수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리학자로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창조과학 선명성에 빠져가지고 빠져들어가, 나중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방사성 연대 같은 건 무슨 핵물리학 전공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일반 물리학만 공부를 해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물리학자가 젊은 지구로 막 주장했다는 것이 너무 조금 이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단지 과학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학적인 문제도 심각하고 하는 걸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경북대학교 이제 그때 정교수였는데 사직을 하고 밴쿠버로 가서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창조과학에만 전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창조과학 강의를 몇 개를 개설을 해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창조론 탐사를 강의로 만들어 가지고 인도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공룡 주립공원이라든지 세인트 헬렌 화산이라든지 옐로스톤 국립공원, 그랜드 캐니언, 콜롬비아 이런 등등 다니면서 이게 한 번의 홍수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점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지금 썼던 창조론 대강좌의 기본적인 틀, 골격을 갖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전환점이 된 것은 바로 다중격변론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고민했던 것이 1996년에 창조론 대강좌 쓸 때까지만 해도 젊은 지구론이 맞는지 오랜 지구론이 맞는지 헷갈렸어요. 근데 2003년에 제가 우연하게, 이건 참 우연한데, 제가 1990년에 위스콘신에서 과학사 공부하면서 그때 복사해 놓았던 문헌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지 퀴비에라고 하는 프랑스 고생물학자의 책인데, 이분의 책 중에 다중격변 모델을 담은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영어판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당시에 젊은 지구론하고 쌍둥이처럼 다니던 단일 격변설, 이 두 가지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 조지 퀴비에는 굉장히 유명한 창조론자예요. 이분이 이제 파리가 분지거든요. 파리 주변의 분지의 지층들을 쫙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분지의 지질도입니다. 이거는 한 번의 대규모 홍수만 가지고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여러 차례의 홍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홍수가 노아의 홍수였을 것이다. 이게 그분의 주장인데, 저는 그분은 1769년에 태어 1831년에 같으면
현대 지질학이 만들어지던 그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1770년부터 1800년까지가 현대 지질학이 만들어진 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분 책을 읽으면서 본 것처럼 생각되는 게 어쩌면 그 당시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소위 격변의 증거들이 지금 남아있을 텐데 제가 많이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소행성 충돌 같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격변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파고들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소행성 충돌한 그 충돌구의 연대하고 지질 시대가 바뀌는 연대가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기초해가지고 저 현대적인 다중격변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뭐 단위 격변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강의를 개설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신대원에서의 그런 그 뭡니까 저 강의들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다행히 그 캐나다의 뉴 브룬스윅 대학이라 주립대학인데요. 이 지질학과에서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운석공 연구들을 집대성하는 그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그 학교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갖다 놓고서 현대 지질학의 지질 주상자들하고 차근차근 맞추기 시작하는데 이 놀랍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 얘기는 제가 썼던 창조론 다중격변 창조론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2003년에 그 다중격변 모델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기존의 젊은 지구론이라든지 단위 격변설의 그 오해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 전까지만 긴가민가 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틀렸다. 틀릴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틀렸다는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렇다고 뭐 다중격변들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책 다시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조론 대강자 단권으로 되어 있는 창조론 대강자를 다시 개정 내지 다시 썼죠. 그 책이 2006년에 3년 동안 썼죠. 해서 창조와 격변을 출간하게 되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 가지고 지금 그 7권으로 되어 있는 창조론 대강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그 뒤로 제가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창조론 탐사 여행을 정식으로 하게 되고요. 하면서 특별히 그 격변의 현장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로키 산맥을 쭉 다니면서 여러 차례 다녔죠. 학생들 다니면서 다중격변 이론들을 좀 더 다듬게 되고요. 그래서 책을 지금까지 이제 내게 됐습니다. 로키 산맥은 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래서 뭐 가서 지질학 공부하는 건 두 번째고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알프스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게 정말 한 2,800km 학생들하고 대형 버스 타고 강의도 하고 또 중요한 지질학적 지점에 가서 한 20몇 군데씩 내려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일 격변 가지고는 전혀 설명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조지 퀴비의 그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적으로 다듬은 그런 책이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 창조론 오픈 포럼 뭐 아시겠지만 지난 2007년에 저하고 조동현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창조학회 내에서 조금만 다른 목소리도 낼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뭔가 서로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학자들끼리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또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된다. 그래서 창조론 오픈 포럼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창조 오픈 포럼 그때 낸 논문을 가지고서 오픈 포럼 논문집도 제가 오랫동안 편집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1회 때 그때 그 우리 조동규 목사님 사모님이 교사를 하셨어요. 나중에 교장으로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 조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던 학교예요. 근데 지금은 다 폐교했습니다. 팔당에 위치한 분원초등학교 검천 분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통해서 이래저래 그 폐건물을 좀 빌려가지고 10몇 명이 그때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창조론 오픈 포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2007년 8월 13일 날 경기도 팔당에 검천 분교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 지나면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모이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포럼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이 55회죠. 이 오픈 포럼은 1년에 2차례 제가 한국으로 들어갈 때마다 모였는데, 그때마다 이제 논문집을 가지고서 논문을 냈고요. 조직을 갖진 않고요. 조직을 가지니까 조직 운영이 너무 힘들고 이래서 그냥 그때그때 오는 사람들한테 논문집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기본적인 경비를 하자. 그래 감사한 거는 오픈 프로 논문집을 가지고서 하고 만들어 가지고 그 파일을 DBPI에다 넘겼는데, DBPI에서 유료로 보급하고 저희한테 인쇄를 줘요. 인쇄가 아주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1년에 한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몇십만 원대요. 그게 쌓이니까 저희가 다시 다음에 또 책으로 내려고 하면은 또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지금은 뭐 충분히 하고도 지금 남습니다. 옛날에, 요즘 최근에는 오픈 포럼 논문집이 못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보냈던 것이 계속 인쇄가 나와서 지금 하여튼 그게 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포럼 때문에 창조학계에 반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조학 격변 그 책 때문에 이제 창조학계에 반발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책을 냈는데 창조학회 분들이 창조학회나 혹은 저쪽에 ICR 책이 아니면 잘 안 읽어요. 특별히 뭐 제가 가끔 바른 소리 하던 제가 낸 책이니까 안 읽었죠.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읽어보니까 이 젊은 지구론에 반대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2008년 8월 달에 저보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 하는 그런 편지를 내용 정면을 보내서 왔습니다. 저는 뭐 그전에 한국에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내가 그래도 그 창조학교 당시 부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부회장을 쫓아내려고 하면 그래도 얘기도 좀 하고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 했지만 결국은 대화를 못하고 뭐 저는 뭐 나왔지만 쫓겨난 거죠. 그리고 창조론 오픈 포럼에 사실 창조과학자들도 와서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창조론 오픈 포럼에서 창조과학에 비판하는 그런 글을 발표한 분도 이러니까 창조과학에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서울대학에서 아마 모였던 모임인 것 같은데 창조론 오픈 포럼을 그때 서울대학에서 모이고 있었는데 한참 모이고 있는데 CCC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핸드폰으로. 그래서 때는 김종국 목사님 비서실입니다. 그리고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물론 그 발표하는 데서는 발표장에서 나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저보고 김종국 목사님이 양 교수님 창조론 오픈 포럼을 중단할 수 없습니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얼떨떨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창조론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이거 한국 교회를 해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좀 섭섭하지만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시간 좀 많이 가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미국에선 창조과학 운동이 시작됐죠. 한국에 와서 40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도 그 중에 상당 부분에서 참여를 했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창조과학회가 뭐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기독과학자들 단체 중에 제일 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외형적인 크기에 걸맞지 않게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자꾸 막 간사들은 조금만 맞으면 좀 내보내고 이러니까 이게 자료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오래된 자료들. 네, 그래서 이것도 참 좀 약점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저는 뭐 좀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창조과학의 초기에 저는 사실 그 참 어떤 의미에서 미친 듯이 제가 빠졌던 사람이 마치 이날에 빠진 것처럼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제가 당연히 많은 일들을 했죠. 글도 제일 많이 썼고 그렇지만 제 기록은 거의 없어요. 다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창조과학자라고 불리는 데 대해서 저는 그냥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빼는 걸 너무 고마운데 문제는 이제 아무리 수치스러운 거라도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빼는 거는 일종의 deception by omission입니다. 생략함으로써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히스토리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그 좋지 않거든요. 창조과학 그런 면에서는 창조과학의 약점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창조과학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비판도 많습니다. 여러분
뭐 창조과 콘서트라는 책 앞에 보는 김영길 박사는 추천하면서 성경은 진정한 과학 교과서다. 이걸 버젓이 앞에 써놓고 이건 복음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송만석 2대 회장이죠. 송만석이 주도하고 있는 백투 예루살렘 TV 운동이죠. 이것은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신문에 났더라고. 제가 신문 찾았어요. 얼마 전에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찾았죠. 온누리교회 선교분과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 송만석 장로가 대표로 있는 메시아닉주 키비에게 서신을 보내서 타이포가 있네요. 온누리교회는 더 이상 그들과 관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은 키비 운동 자체가 온누리교회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조금 건전하지 않은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송기철 저하고도 뭐 가까운 분입니다만 헤븐리 터치 미니스터 이것도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이단 시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창조학계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논쟁들 이런 것들이 신학자들 생각이 깊거든. 저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신학하는 분들의 그 멘탈리티를 제가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충언 옆에서 인문학자로서 혹은 신학자로서 충원하는 데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데 과학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21세기 와가지고 과학자들이 신학자들 우습게 알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신학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배워. 돈도 별로 안 되고 그렇게 뭐 큰 뭐가 임팩트가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인문학자들의 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시겠지만 21세기에 와가지고 뭐 유튜브 가지고 보편화하고 이래가지고요. 그냥 뭡니까 파워포인트나 혹은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분야도 아닌 분야의 강의를 막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대중들이 알아요. 왜냐면 금방 집에 가서 찾아보면 다 검색이 되니까요. 이게 저희 한계죠. 대중운동 한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아직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학술적으로는 거의 지금은 존재감이 창조감이 없어. 신학계도 없고 과학계도 없어요. 지금은. 창조과학에 반대하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여기 제가 이름을 몇 사람 들었으면 이 사람들 대부분 과학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아마 이름 이렇게 보시면은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네. 로버트 벤틸, 그다음에 데이비스 영, 피티 펀, 뭐 마크 놀, 뭡니까 프랜시스 콜린스 이런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전부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 복음주의 과학계에서 리더들입니다. 다 반대해. 뭐 틀렸다. 성경 잘못 본 거. 신학계도 말할 것도 없고 신학계 여러분 여기 있는 신학자들 보세요. 신학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버나드 램이라든지 뭐 아처 구약학자지요. 폴킹홈, 맥그레스, 카이저, 바르트, 호트 다 반대합니다. 이거 물론 이 중에 뭐 우리가 다 이분들한테 다 찬성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 입장에. 그러나 창조과학은 비성경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여전히 성도들은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에게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 때문에 사실은 조금 최근에 와서는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게 바로 2017년 문재인 정권의 장관 후보 지명사항.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뭐 한 7년 전에 얘기니까.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면서 지명한 창조과학 관련 인사가 2명인데 하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이었고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창조과학자들하고 그럼 책을 공저를 했어. 그 당신도 창조과학자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추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근데 그분은 창조과학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장관이 됐죠. 문제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잘 아는 당시에 지금 이름이 달라졌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가 박성진 교수였는데 포항공대 교수였죠. 지구 나이에 대해 딱 묻는데 지구 나이는 신앙적인 나이와 과학적인 나이가 다르다. 또 창조과학 창조신앙을 믿는 입장 교회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6천이라고 한다. 뭐 이런 어정쩡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장관 부적격 의견이 명시된 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국회에 채택되고 이틀 만에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박성진 그 이후에는
창조과학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창조과학회 속에 있지 않아도 창조과학회 사람들하고 뭐 논문이나 책 공저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 이런 분위기가 많이, 특별히 젊은 과학자한테 많이 달라졌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성진 이후에 창조과학 운동이나 창조과학제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창조과학이 이제는 대중운동만 가지고서 교회라든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조로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면, 연구하지 않으면은 뭐 학자운동이 연구하지 않는데 오래 롱런 할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논쟁의 지난 44년간 어떤 의미에서 8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80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45년 가까이 이 일을 참여하면서 저도 많은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저도 논쟁을 하기도 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겨진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요즘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우리말로는 조금 그게 애매모호하게 좀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거든 진리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진리를 말할 때 사랑이 없으면 진리, 내가 아무리 진리라고 생각해도 저놈 미워 죽겠다 싶으면 사실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것이지.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시기, 증오,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비록 뭐 6,000년 믿어도 천국 가는 큰 지장이 없다. 천국 가서 다시 우리 같이 점심 먹을 사람들이 너무 미워하지 말자.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창조과학 때문에 너무 많이 미워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뭐 진리라고 생각하고 막 주장하고 있는 것들 중에 더 틀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거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것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긴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